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미스터리한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바로 돈이죠. 돈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만 그 작동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 보니 세상의 모든 돈이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은행 계좌는 영원, 지갑 속 현금도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랍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단지 컴퓨터 화면 속의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우리의 여행은 세계의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됩니다. 각 문 뒤에는 돈을 만드는 서로 다른 방법이 숨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을 열면 우리가 익숙한 지폐와 동전이 보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실물 화폐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돈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실물 화폐는 전체 돈의 아주 작은 부분, 겨우 3에서 8%에 불과해요. 즉, 우리가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체 돈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정부가 이 돈을 만들 때마다 신요리지라는 수입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지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9,900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은행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겨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돈이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97%나 된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은행의 컴퓨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은 부분준비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해봅시다. 은행은 이 돈의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출된 돈은 다시 누군가의 계좌에 입금되고 또다시 대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문을 열면 거대한 인쇄기가 보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의 것이에요.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 기계로 엄청난 양의 새 돈을 만들어내죠. 이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마치 경제라는 환자에게 돈으로 만든 약을 주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중앙은행은 이렇게 만든 돈으로 정부 채권이나 기업 채권을 사들이고 이 돈은 다시 경제로 흘러들어가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요리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망가지듯 돈을 너무 많이 만들면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지죠.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심각해지면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은행은 여러분의 대출을 승인하는 순간 컴퓨터에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계좌로 들어가고 여러분은 이를 이용해 집을 삽니다. 그리고 집을 판 사람은 그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쓰겠죠. 이렇게 돈은 계속해서 순환하며 경제를 움직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어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계속 성장해야 붕괴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는 현대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자전거가 넘어질 뻔했죠. 중앙은행들은 엄청난 양의 돈을 풀어 위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아픈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사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의 고통은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것일 수도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부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빚더미에 앉아 있죠. 이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 이 부채의 거품이 터진다면 2008년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불평등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주로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결과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처지게 돼요. 이를 칸틸론 효과라고 부르는데 새로 만들어진 돈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교육이 중요합니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지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으니까요. 둘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금,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하지만 항상 자신의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해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충분한 연구와 이해 없이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죠. 셋째,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한 성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순환 경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이들은 행복 경제학을 주장하며 GDP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가족, 친구, 건강, 자아실현, 사회 기여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의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미래의 돈과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우리의 도전은 이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복잡한 세계에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일부이고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요. 돈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선택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미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찾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사회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을 빌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돈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